네, 안녕하세요. 박병찬의 부자병법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번 주 금요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 이렇게 부동산 엑스포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코엑스에서 하는 엑스포인데요. 그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 내용을 토대로 또 별도 영상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들은 엑스포 참석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이 영상 통해서 관련된 내용 접하실 수 있겠고, 또 현장에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코엑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규제가 심각한데요. 이 규제 속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 그리고 어떤 부동산이 이 규제 속의 기회이겠냐라고 봤을 때는 틈새 부동산이 있다. 이 틈새 부동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장의 어떤 시장의 흐름 속에서 이 지금 현장 시장 속의 어떤 트렌드가 맞아떨어지는 부동산,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세금적인 부분에서 또 적합한 부동산, 이 시장의 흐름과 또 세금적인 부분, 이 두 가지가 좀 접목된 부동산이 이 규제 속에서 어떤 틈새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틈새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는 크게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 세금 계산 사례를 실제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와 또 내지 않았을 때의 어떤 세금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고요. 그리고 서울시 유망 소액 투자 지역은 별도 영상으로 찍겠고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주택 임대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먼저 혜택을 정리해 볼게요. 이 주택 임대사업이 말이 많아요. 지금 작년에 나온 9.13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주택 임대 사업은 낼 필요가 없다. 이거는 혜택은 없이 의무만 잔뜩 있다. 이렇게 오인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판 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러한지 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9.13 대책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의 세금 혜택이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9.13 대책 그 분석 내용에도 적혀 있지만은 축소된 것이지 전체 혜택이 사라진 건 아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현재 제공되는 혜택도 적은 혜택은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먼저 첫 번째 혜택은 임대사업자 첫 번째 혜택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죠. 주택이 아닌 상가 임대사업자나 이런 일반적인 임대사업자는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오직 주택 임대사업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첫 번째 혜택은 취득세 면제 또는 85% 감면이라는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재산세 면제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임대 그 보증금, 전세나 월세 우리가 놓을 때 이제 보증금을 받죠. 그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도 원래 소득세 계산이 들어가는데요. 그 과세를 시키지 않는, 제외시키는 그런 혜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70%의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원래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 작년에 나온 9.13 대책으로 인해서, 그리고 추가 대책으로 인해서 틀이 좀 바뀌었는데요. 관련 내용 좀 보면은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평생 1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혜택은 이제 새로 매수하시는 부동산은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도 신규로 이제 매수하실 경우에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혜택 중에서 취득세, 재산세, 임대보증금 소득세에 대해서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평생 1회에 대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 이 혜택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양도세 중과세 합산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나 양도세 중과세 배제 혜택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6번과 7번 혜택이 사라졌는데 이 두 가지 혜택은 신규 매수, 즉 9.13 대책 이후에 매수할 경우에, 작년 9월 13일 이후에 매수할 경우에는 이 혜택이 없다는 것이고, 그 전부터 갖고 있었던 부동산은 지금 등록할지라도 이 혜택은 주어집니다. 요 포인트 잘 잡으세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큰 혜택들 중에서 일부 혜택이 축소된 거예요. 그리고 자녀 혜택은 아직도 제공이 되는데요. 각각 어떤 혜택들인지 상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혜택을 보겠습니다. 취득세 혜택은요, 취득세를 기본적으로 면제해주는 혜택인데요. 이 취득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 면제는 안 되고 85% 감면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신축, 그러니까 새로 지어진 집을 처음 살 경우, 그 새로 지어진 집이 뭐 오피스텔이든 다세대든 아파트든 꼭 신축이어야 되는 조건이 따라 붙고요.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 한 채 이상 등록 시에 혜택이 제공이 되고요. 2021년도까지 혜택이 연장된 상태인데요. 이게 원래 오래전에도 이제 끝나는 혜택인데 또 연장을 해줬고, 원래 또 작년에 또 끝나는 것도 또 연장을 해줬고, 이게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혜택은 연장으로 이어지는 혜택이 많아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요. 그래서 이 취득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2억 얼마짜리 우리가 샀다. 그러면 취득세를 200 몇십만 원 내는데요. 200만 원이 초과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0만 원이 초과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100% 감면은 안 되지만은 약 85%면은 수백만 원을 내야 될 취득세가 수십만 원으로 줄어들죠. 몇십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좋은 혜택입니다. 신축이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요 두 가지 조건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혜택 보겠습니다. 자, 다음 혜택은 재산세 혜택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적 요건과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이제 그 단순하게 봤을 때 단기 임대사업자, 또 장기 임대사업자가 있는데요. 이 취득 재산세가 면제되는 조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용 면적은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8년에 장기 임대를 가실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재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2호 이상. 이거는 재산세는 취득세는 방금 전에 봤던 취득세는 하나만 등록하셔도 주어지는 혜택이라면 이 재산세 혜택은 최소한 한 채는 안 됩니다. 두 채 이상을 임대하실 경우부터 주어지는 혜택이고요. 그리고 2021년도까지 혜택이 똑같이 이것도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8년 장기 임대를 내면서 이 면적 요건이 이게 작은데요. 이 소형주택도 이 뭐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냐 아니면은 40에서 60 사이냐 또는 60에서 85 사이냐에 따라서 50%, 75% 최대 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 우리 기본적으로 뭐 용산에 뭐 빌라를 투자한다 또는 뭐 어디에 조그만한 뭐 오피스텔을 산다, 뭐 다세대를 산다 하는 것들이 대체로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가 넘지 않거든요. 그런 집은 두 채 이상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혜택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혜택 보겠습니다. 임대소득세 혜택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4년 임대사업자, 이게 단기 임대사업자 혜택은 좀 적어요. 30% 정도의 이제 감면 혜택이 있고, 적어도 이제 8년 이제 장기 임대 등록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 75% 임대소득세 감면이 있는데, 자, 복잡한 내용보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핵심 사항은 또 나오네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방금 전에 봤죠? 재산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면적이었죠.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일 경우에, 공시가격 2억 원 이하라면 보통 매매 시세로는 뭐 4억 정도에서 3억 후반대 정도의 그 공시가격 이하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 개수가 많더라도 임대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요 혜택 꼭 기억하시고요. 이것도 2021년도까지 주어진 혜택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시세가 아닙니다.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공시가격 2억 원 이하라면 보통 매매 시세로는 4억에서 3억 후반 정도 가더라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소득세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혜택 보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자, 8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 50% 공제고요. 2년이 더 추가돼서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는 무려 7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장기 임대사업자는 기본적으로 8년이지만 추가 2년을 더해서 10년을 채울 분들이 많으실 거다. 이유는 8년에서 10년, 2년 차인데 그 2년이 이 공제하는 혜택이 크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거의 8년보다는 10년을 볼 것이고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가액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지적됐죠. 그래서 9.13 대책 때 이제 바꿔서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 이하, 그리고 동시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굉장히 중요한 혜택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임대사업자에게 받던 우리 세금 혜택은요, 취득세 혜택은 뭐죠? 살 때 해주는 혜택. 그리고 뭐 재산세나 그다음에 뭐 우리 임대소득세, 과세 뭐 제외시켜주는 이런 혜택들, 이런 혜택들은 뭐예요? 보유할 때 제공해주는 혜택. 그리고 마지막 팔 때 내는 세금이 가장 큰 세금인데, 이 양도세 혜택을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내용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무려 최대 70%까지 주어집니다. 조건은 뭐다? 면적 요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금액 요건,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 이하,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이 두 가지 요건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무엇이냐?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거주하는 집이 하나 있고요. 거주하는 주택이 있고 임대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주하는 주택이 있고 뭐 임대사업하는 주택이 뭐 세 채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거주하는 주택을 팔 때는 이 세 채의 임대사업용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혜택입니다. 그럴 경우엔 실질적으로 집이 거주주택 한 채와 임대주택 세 채면은 총 네 채의 집을 소유한 분이시지만, 이 거주주택을 팔 때는 1주택자다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1주택자에게 주어진 혜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이게 뭐죠? 평생 1회로 바뀐 거예요. 평생 1회로. 원래는 그런 제한이 없었거든요. 횟수 제한이. 근데 이제 평생 1회로 바뀐 건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혜택은 저는 이렇게 봐요. 향후에 정권이 바뀐다면 이 양도소에 관련된 혜택은 뭐 특히 재산세, 보유세 이런 혜택보다도 양도소득세 관련된 이 세금 규율은 크게 바뀔 거라 보거든요. 아마 요 규정도 손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일단 바뀌어서 평생 1회인데 이게 사실 소급해서 바뀐 거다 보니까 위헌의 소지도 있는 그런 그 법 개정입니다. 요 부분은 아무튼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평생 1회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 당연히 뭐예요? 이 거주주택은 뭐죠?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1주택자 양도세 혜택을 해줍니다. 한 번 해주는 것이죠. 한 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사업 기간이 8년에서 10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다 끝나면 상관없으니까 요 기간 내에 이 거주주택은 한 차례 정도만 비과세 해주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세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분이 계십니다. 집이 3채 이상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뭐 한 채 정도가 팔 건데 10년을 보유했는데요. 5억 정도가 이제 오른 거예요. 5억 정도가 올랐다고 칠게요. 자, 이럴 경우에 양도세는 얼마를 내야 되는가? 참고로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이든 임대사업자가 아니든 중과세가 20%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떤 세금이 얼마큼 차이가 나느냐? 자, 왼쪽에 보시면은 만약에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았거나 또 임대사업자 내봤자 혜택이 없는 기준시가 7억이 넘는 아파트다. 요게 한 5억 정도 차익이 났다고 쳤을 때는 장기보유 공제를 아예 해주지 않습니다. 왜? 임대사업자가 아니시니까요. 그리고 중과세 20%가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뭐예요? 양도세가 5억 중에 약 3억 원 정도, 약 60%의 이런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반면에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만큼 기준시가 6억이 넘지 않는 주택이고 또 마침 임대 등록을 하셨다라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제 뭐예요? 70%, 10년에 70% 아까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도세는 약 7천만 원. 지금 보세요. 이거 중과세 적용시킨 겁니다. 원래는 뭐예요?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도 있었었죠. 지금 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긴 내지만 5억 원이라는 양도 차익으로 계산해 봤을 때 임대사업자 혜택이 없는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았거나 했는데 3주택 이상자라면은 5억 차익에 약 3억 원 세금을 내야 되는 반면에 임대사업 등록이 되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당연히 조건이 충족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기준치가 6억 원 이하의 집을 이렇게 10년에 임대 주고 팔았다면은 5억 원 양도 차익일지라도 3주택자일지라도
중과세 적용시키더라도 양도세 약 7천만 원이면 끝납니다. 5억 차익에 7천 정도. 이건 충분히 뭐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교할 게 아니에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3억 대 7천만 원은 비교가 안 되는 이게 큰 세금 차이거든요. 다음은 이번엔 보유세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보유세. 자, 만약에 송파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신 분이 계십니다. 특히 올해 보유세 부담은 얼마 정도 될 것이냐 라고 봤을 때는 만약에 뭐 공시가격 13억 그리고 뭐 공시가 10억 정도 2채를 보유하고 있다라면은 재산세와 종부세에는 약 2천만 원이 넘습니다. 2천만 원 더 훨씬 더 내셔야 됩니다. 이 정도의 이제 큰 세금이 나온다라면은 만약에 8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소형주택을 무려 4채를 보유한 분이 계시다. 4채를. 그리고 조건은 또 전용 면적은 40제곱미터가 넘지 않는 게 가장 큰 혜택이 주어지죠. 그러면서 공시가격 어때요? 1억 5천은 뭐예요? 공시가격이 2억 원이 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봤죠? 고렸을 경우 혜택이 많았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공시가격 1억 5천짜리가 4채면 총 6억 원의 공시가격 주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뭐예요? 재산세 감면, 종부세 나오지 않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임대소득세 안 나오죠. 보유세 없네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없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을 무려 4채나 소유하신 분이 재산세도 다 피할 수 있고 종부세도 피할 수 있고 임대 보증금 받은 게 있다면 임대 보증금 과세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보유세가 나오지가 않네요. 자, 이번에 이제 그래서 제가 정리 좀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가장 이상적인 틈새 조건은 뭐냐? 자, 여기서 틈새라는 말을 만들어지게 한 원인은 정부의 규제책 때문에 이런 틈새라는 단어를 쓰는 것인데요. 그 조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일수록 이하인 게 좋습니다. 이 조건은 좀 가급적 뭐예요? 재테크 목적이실 경우에는 충족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이면은 더욱더 좋습니다. 왜? 혜택 받는 게 훨씬 더 늘어나네요. 임대소득세, 과세 제외 혜택도 있고요. 그리고 신축이면 더 좋더라. 왜? 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요. 신축. 처음 지어서 처음 분양받는 것만 취득세 혜택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사업 등록해서 10년을 보유한 후에 팔 경우 그래야지만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무려 7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의 유망한 지역 내에서 이러한 조건의 부동산들을 보셔야 되겠죠. 이 부분은 별도 영상으로 찍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투자 지역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네, 오늘 주택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알아봤는데요.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면적 요건, 또 금액 요건, 이런 것들 조건을 잘 충족해야 되겠고, 그거를 물론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를 활용하셨을 때 이러한 면적 조건과 가액 조건을 충족한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셨을 때 많은 혜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규제가 많습니다. 툭 하면은 중과세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주택 임대사업자 잘 활용하셔서 좋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세금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렇게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문의 전화는 02-888-8885 그 다음에 유튜브 부동산 부자병법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병찬이었습니다.